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갈까 말까, 가는 줄 알았지? 나 안 가. 근데 또 가볼까? 하는 안철수 후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애매하지 않게 가겠다. 확실하게 여가부는 폐지하겠다. 1월 1일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 30대 유권자로부터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줄 공약과 AI 윤석열, 59초 쇼츠 공약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도 열심입니다. 한편으론 젊은 층 남성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받는데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 후보의 청년 전략. 장해찬 선대본 청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캠프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청년에게 다가서고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좀 2030을 좀 타깃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대본의 청년 전략이 좀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그 발언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후보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내가 2030에게 표 얻자고, 그러니까 인기를 끌자고 뭔가 청년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청년 보좌역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는 차원의 메시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청년 보좌역 선발부터 이렇게 선대본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선거 끝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하겠다는 거 모두 다 후보님의 아이디어이고 결정이었던 것인데, 후보님의 청년 전략은 파트너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내 파트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도 청년 보좌나 청년 본부에서 말하면 다른 이 중진 정치인의 의견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후보님이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에 이제 남성들 반응이 좀 뜨거운데 그런 딜레마는 좀 없으실까 싶어요. 약간 페미니즘을 좀 지지하는 젊은층 여성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테니 그쪽은 좀 포기하고 가는 전략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는데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여성도 과반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던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같이 강화하는 것들, 또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의 후보님의 소위 말하는 한 줄 메시지가 결코 남성 지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근거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저에게 논리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병사 봉급 같은 경우는 이 군 장병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온 가족 대상으로 한 공약인 것이고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에 비례해서 무고죄 처벌도 강화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 여가부가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가지 정부 내 평가나 여론조사에서 최하점을 계속 받아왔었고, 약자를 보호하거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려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후보님께서 구성하고 있는 아동이나 가족, 인구 감소 대응 부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순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여성을 포기했다, 이래나 위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다. 이렇게 많은 2030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에 환호하면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030은 이익투표하는 제가 참 존경하는 새로운 지형의 유권자 세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회초리를 맞게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의석으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정부 조직도 개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관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랑 좀 비교하면은 윤 후보가 좀 청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요즘 59초 쇼츠의 마지막에 후보님이 전화 받고 이러거든요. 좋아, 빠르게 가! 우리 후보님은 방향을 전하면 빠르게 갑니다. 이 후보님께서도 사실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는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직접 인정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신지혜 전 수석 영입 반대 시위했던 청년들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시더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청년 보좌역들의 젠더와 관련된 쓴소리도 계속해서 들으셨고, 그 과정에서 애매하지 않게 가겠다, 확실하게 여가부는 폐지하겠다, 1월 1일에 신년 선대회의가 끝나고 제가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가부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방향을 그 큰 틀에서 정하시더니
또 30대 메시지팀 참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나간 거잖아요. 한 방향을 정하면 확실하게 좋아 빠르게 가,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님 스타일이기 때문에 갈까 말까, 가는 줄 알았지? 나 안 가. 근데 또 가볼까? 하는 안철수 후보랑은 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자면 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남성들의 역차별 문제나 남성 혐오 문제 지적하는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한번 논의해보자 했다가 갑자기 이 손에 무지개 반창고 붙이면서 좀 많이 극단적인 여성주의 채널에 출연하는 것들, 이게 본인 말로는 다 듣겠다는 거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좌충우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야말로 표가 되면, 표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윤 후보 이제 청년 공약 중에 대표로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은 좀 뭐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청년 공약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뭘 해주겠다, 뭘 주겠다는 게 청년 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요즘 청년들 2030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청년 공약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동안의 어떤 공약 발표의 패러다임을 바꾼 7글자 한 줄 공약도 저는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여가부 폐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짧은 식견일 것 같아요. 이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작은 정부로 가겠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정부로 가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예산과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 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청년들의, 여성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공감을 받지 않는가 싶어서요. 대표적으로 그 한 줄 공약을 일단 뽑고 싶습니다. 그 청년 지지율 목표치라는 게 좀 설정이 돼 있으신지, 아니면은 설정이 뭐 돼 있든 안 돼 있든 좀 청년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지금 현 시대의 2030들을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이익 투표를 하는 최초의 세대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투표가 나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고 내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을 배척하는 건 정말 민주적이고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 성향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구도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특정 정당을 찍어주고 아무리 잘해도 특정 정당을 외면하는 건 저는 이제 과거의 어떤 유권자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2030은 그렇지 않고 잘하냐 못하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져서 이익 투표를 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2030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약과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드리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결이라고 한다면